배우 최불암 85세에게 왜 이런 슬픈 소식이 전해진 걸까요? 그분께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한국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수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최불암 배우님에게 이런 비보가 전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따뜻한 미소와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국민 배우로 불려온 최불암 선생님께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평소에도 강건하고 정정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갑작스럽게 무너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병원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서 강한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것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라는 자녀의 말에서 그 애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이자 후배 배우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함께 무대에 섰던 한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불암 선생님은 그저 연기를 잘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품이 넓은 분이셨고 후배들에게는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셨죠. 선생님과의 추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의 말은 단지 동료를 잃은 슬픔이 아닌 한 시대의 등불이 꺼져가는 듯한 아쉬움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물론 문화계 전체가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 말문을 잃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믿기지 않는다. 제 어린 시절을 함께한 분인데 얼른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들이 넘쳐나며 국민들의 사랑과 애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마치 자신의 가족이 위급한 일을 당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그만큼 최불암 배우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최불암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연기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감성과 정서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며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어온 문화적 존재입니다. 그의 연기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웃고 울었고 그의 목소리와 눈빛 하나에도 인생의 철학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전원일기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한국 가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대표작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연기의 깊이를 넘어 인간적인 품격과 따뜻한 인품으로도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연기와 예능 활동 속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성실했던 그는 언제나 주변을 배려하며 촬영장 안팎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방송계의 원로로서 그리고 삶의 선배로서 그는 모두에게 따뜻한 한마디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 모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렇듯 최불암 배우의 쓰러짐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한 시대를 함께 걸어온 모두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한 세대의 문화적 아이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바로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사이며 동시에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발자취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전해지지 않은 희망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모두가 간절히 그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배우 최불암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중들은 자연스레 텔레비전 속 그의 익숙한 얼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시작은 조명과 카메라 앞이 아닌 어둠 속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연극 무대에서 살아 숨쉬는 예술가였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첫 장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래는 연출을 전공하며
무대 뒤에서 예술을 만들고자 했던 청년은 연기를 맡은 배우가 기대에 못 미치자 결국 직접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 최불암의 탄생이었습니다. 1959년 극단 실험극회의 일원으로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내에 출연하게 된 그는 그 당시 한국에서 햄릿을 연기한 최연소 배우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그에게 무대는 너무 차가웠고 관객들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신에게조차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공연이 끝난 후 자진해서 군입대를 결정합니다. 외아들이라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군대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좌절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꺾인 자존감을 다시 세우기 위한 치열한 자기 단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최불암은 늘 외모로 평가받던 연극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잘생긴 배우가 각광받던 시대에 그는 연기라는 본질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고독했고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깊은 어둠 속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살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한 선택이다. 그의 단호한 말들은 직접 경험한 고통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깃든 외침이었습니다. 1967년 KBS 6기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처음 맡은 배역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개유정난 당시의 노년 김종서 장군 역할을 맡으며 노역 라오이의 대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MBC의 역사 드라마과에서 이승만 역을 맡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에서는 40살의 나이에 80대 노인을 연기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은 그의 눈빛 하나에서 한국 현대사의 무게를 느꼈다고 회상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입니다. 1971년 방송을 시작해 무려 18년 동안 방영된 이 작품에서 그는 박반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형사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정의와 인간의 그리고 당시 사회의 현실을 그려낸 시대의 거울이었고 그 중심에 늘 최불암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시작과 끝에는 늘 그의 묵직한 대사가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를 통해 위로와 교훈을 얻었습니다. 는 그에게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자 영원한 국민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작품이었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방영된 이 드라마는 한국 농촌의 일상과 정서를 따뜻하게 담아내며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 숨 쉬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가 아닌 한 시대의 정서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인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텔레비전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수백만 명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영인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 그는 거의 MBC의 상징처럼 활동했습니다. 전속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후에도 그는 의리와 애정으로 AMB에 계속 출연했고 이런 그의 충성심은 방송계 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터미네이터가 방송국을 침입했을 때 경비가 여긴 KBS야, MBC 가서 찾아봐 라고 말하는 농담이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지 유머가 아니라 최불암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특정 방송사와도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2004년 그는 오지명, 노주현과 함께 코믹 영화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흥행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미 정상의 자리에 올라 있었음에도 그는 안주하지 않았고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는 당시 외국 영화들이 극장가를 장악하던 시기에도 유일하게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내 영화로 기록되며 최불암의 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경력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수많은 좌절과 외로움, 그리고 세상과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온 인간 최불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 하나하나에 인생을 담았고 그 속에서 관객들은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거창한 명언이나 극적인 연출 없이도 진심 어린 눈빛과 조용한 말투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배우 최불암 선생님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웃음과 감동을 전해주신 그분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자 친구였으며 한국 문화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선생님의 회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삶의 수많은 고비를 묵묵히 이겨내셨듯이 이번에도 꼭 이겨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더 많은 시간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불암 선생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